소공인 특허가 지금 직접 대출에서 바뀌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헬퍼 조팀장입니다. 오늘은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금 타겟팅해서 좀 네네.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거의 한 4, 5년 정도는 네네. 소공인 특화자금 이렇게 네. 해서 직접 대출 이렇게 실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또 대리대출로 막 바뀌고 네. 이랬던 사례가 있어서 아마 기관 담당자님도 많이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질문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네네. 같고요. 그럼 직접 대출은 뭐고 간접 대출은 뭐고 대리대출은 뭐고 이런 얘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큰 카테고리로 직접 대출과 대리대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그죠? 네네. 그럼 이제 우선 정책자금에서 직접 대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직접 대출은 이 정책자금 기관에서 직접 돈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타깃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잖아요. 좀 짧게 줄여서 소공인이라고 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공인의 신청한 중소기업 선별을 해서 조건과 우선도 평가를 거친 이후에 소공인 정책자금팀에서 기업한테 융자를 이제 직접적으로 주는 거를 직접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한 줄로 좀 정리를 하자면 소공인의 신청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관이 직접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을 직접 대출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대리대출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대리라는 단어가 네네. 들어갔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뭐 오케이 뭐 해주고 네. 그 돈을 실제로 받는 곳은 다른 곳에서 받거나 이런 느낌 아닌가 아, 싶은데요. 정확합니다. 신청은 이제 소공인에서 합니다. 신청은 소공인 접수를 받지만 이 자금을 승인을 해주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대리대출은 보통은 재단, 네. 아니 뭐 신용보증 기금, 아니면 뭐 은행 여기서 좀 대행을 해주고요. 최종적으로 일단은 소공인에서 진행은 하지만 평가는 또 은행이나 재단 기금에서 좀 평가를 하고 거기서 평가를 또 통과를 해야 진행이 된다. 그래서 직접 대출은 한번 정의를 해드리면 소공인에서 직접적으로 기업들한테 융자를 지급해주는 시스템이고 대리대출은 소공인에서 1차 평가를 하고 네. 2차로 다른 기관에서 평가를 한 이후에 은행에서 나오는 시스템을 대리대출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의 네네.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제 은행에서 좀 대리대출로 받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받는 게 더 음. 유리할 것 같은데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각각의 차이점을 먼저 아는 게 조금 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직접 대출은 오늘 메인인 소공인에서 직접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 대출의 한도를 좀 별개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코로나 팬데믹도 좀 겪으시고 그 이전 창업하신 분들도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제 기업 대표님들의 한 80%가 이미 기존에 대출이 있죠. 그래서 이미 기존에 대출이 있으면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좀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코로나 자금이라고 해서 이 국가에서 받은 대출이 직접이냐 대리냐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코로나 자금 그냥 음,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이게 직접 대출인지 대리 대출인지 사실 이렇게 파악은 거의 안 하실 것 네. 같아요.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만 더 음,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례를 좀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 사업자와 B 사업자가 좀 있다고 네. 가정해보고 A 사업자 먼저 컨디션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대출 없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9년도에 조금씩 시작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1년에 한 번씩 3차례 총 코로나 자금을 이제 3번 받았죠. 2024년도엔 코로나 자금이 더 이상 없고 상환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시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 A 네. 사업장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서 여기 대표님은 2호점을 창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2호점을 창업을 하고 싶어서 국가 자금을 알아보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필요한 돈이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기존 대출을 제가 몇 번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 네. 세 번이죠. 그럼 여기서 체크해야 할 첫 번째는 3년 동안 세 번 받은 이 융자의 출처가 소공인인지 음, 쉽게 말해서 직접 대출인 거죠. 아니면 대리 대출인 건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실제로 대표님의 금융거래 확인서를 조금 받아서 확인을 해본 결과 세 차례 모두 은행 어플로 신청한 대리 대출로 판단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A 사업자의 컨디션을 봤을 때 7천만 원이 풀 한도인 거예요. 음, 이 기업 대표님이 이 국가 자금 말고는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담보 대출조차 없었고 7천만 원 그냥 정책 자금이 전부였는데 저희들이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대리 대출로는 도움을 드릴 수 없었다.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 이제 코로나 때 좀 힘들어서 받았던 자금들이 네, 다 대리대출이었던 거고 네네, 대리대출은 어떻게 보면 좀 한도가 있는 네네, 거네요. 쉽게 생각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미 한도가 많이 차 있어서 네, 맞습니다. 좀 받지 못한 사례. 이게 좀 A 업체의 좀 사례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B 업체 아까 예시도 같이 들어주신다고 네. 하셨는데 그것도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도소매랑 간접제조를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코로나19로 좀 사업이 회전되지가 않아서 2020년도도 똑같이 같은 상황인데 3년 동안 3번 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돈은 이제 사업 특성상 목돈 이제 원자재 가격을 좀 쓰겠죠. 그래서 금융거래 확인서로 기존 대출을 어떻게 좀 쓰고 계신지 확인을 좀 했는데요. 여기는 소공인의 제조업을 위한 그 특허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래서 소공인 특허 자금을 2020년, 2021년도 두 번 통틀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았고 네. 마지막 2023년도에 2천만 원 대리대출을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봤을 때 봐야겠죠.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용자가 나오게 보이시나요? 왠지 B 사업장엔 나올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여기 비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과 대리대출 모두 받았는데 좀 기가 막힌 게 뒷내용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방금 직접 대출을 소공인 특허 자금으로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공인 특허가 대리대출로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대리대출 얼마 받았다고 했죠? 2천만 원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은 대리대출은 보통 통상 한도가 1억 원입니다. 어, 업종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한데 대리대출로 보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8천만 원인 셈인 거죠. 그럼 직접 대출은 또 가능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직접 대출은 매년 한도가 있어요. 매년. 음, 대리 대출은 총량을 보지만 직접 대출은 매년의 한도를 봅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이 대표님께서 받았던 직접 대출 한도는 매년 1억씩 풀 한도가 5억이었고요. 대리 대출 통상 한도는 1억이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양쪽 한도가 좀 크게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B사업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유리하게 받을 수 있었고 A사업자 대표님도 안 나오진 않았어요. 음, 정확하게는 단순 소공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대리 대출이 안 됐던 것 뿐이 대리 대출로 소공에서 안 된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기업 컨디션을 보고 직대로 갈 것인지 대리 대출로 갈 것인지는 상황마다 좀 달라지지만 이런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을 체크를 해서 소공인에서 된다 안 된다 여부를 좀 판단을 하는 게 조금 더 올바르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실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네, 이 직접 대출과 뭐 대리 대출에 대한 어떤 구분이 사실 명확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듣다 보니까 자금을 준비할 때는 확실히 먼저 컨설팅을 좀 한번 받아보는 게 네네.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안 된다라고 좀 그만둘 것이 아니라 네, 저희가 이제 계속 교육해왔던 뭐 신용보증기금, 네, 기술보증기금, 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각의 특성이 있으니까 네네. 그 특성에 맞춰서 한번 문을 두드리는 게 제일 좋겠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럼 저희 이제 이슈 중 하나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대출에서 이제 대리 대출로 바뀌었잖아요. 일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일부분이,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바뀐 내용에 대해서 네. 조금 주제를 삼아서 얘기를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공문에 있는 순서대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일반 경영 자금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경영 자금은 모든 기업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제품 생산이나 인건비, 임대료 등의 이제 애로가 있거나 이 부분을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대리대출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네, 최대 한도는 7천만 원인데 문제는 대리대출이니까 재단,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았던 한도가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재단과 기금 들어간 금리보다는 좀 저렴하겠지만 기존에 쓰고 있는 한도가 좀 많거나 대출을 좀 받은 상태에서 재무제표가 좀 좋지 않다면 신청할 수가 좀 어려운 점,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특별 경영 자금인데 풀네임은 특별 경영 안정 자금. 특별 자금에서 첫 번째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재해 확인증 발급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재해 확인증은 어디서 받냐? 네. 각 시, 각 도, 각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영등포라면 영등포 구청에 가서 발급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대신에 피해 기업을 네. 인증해야지만 그 해당 시도 구청에서 확인증을 발급을 해준다. 그래서 이 확인증이 없으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모든 확인증이 없는 기업이 신청이 안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원자재나 고용 위기 지역이나 어떤 다른 피해로 뭐 산불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이런 피해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 성장한 기업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애인 기업 자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장애인 기업 자금 굉장히 핫했던 게 네. 아시나요 혹시? 금리가 2% 고정. 고정금리 네. 2%가 지금 굉장히 좀 센세이션하죠. 네. 이 장애인 기업 자금은 이제 아시는 것과 좀 동일하게 기업에 장애인 기업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뭐 장애인 복지 카드를 또 소유를 하고 있으면 가능한데 장애인 복지 카드나 장애인 기업 확인서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 점. 장애인 기업을 고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기업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저신용 자금입니다. 작년에 저번에 제가 핫했던 자금이 이제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700점부터 아마 744점 여기 부합하면 아마 네. 3천만 원이 나왔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 자금은 같습니다. 조건이. 네. 744점 이하기만 하면 나와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 받은 기업은 받을 수가 없고 네. 한도가 조금 남은 기업은 신청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작년 전통시장은 선착순이었잖아요. 네. 요건 선착순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선별해서. 정확합니다. 744점인 기업에서 재무제표가 좋으면 그 기업한테 좀 우선권을 준다. 아, 갚을 능력이 좀 네, 조금 더 보이니까. 본다. 예전에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줬는데 이제는 네. 그렇진 않다. 라고 좀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번째는 이제 제도전 자금입니다. 2021년도까지 핫했다가 2022년도에 감소한 자금입니다. 2021년도까지에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네. 신청 조건이. 근데 22년도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첫 번째는 제도전 자금을 신청을 할 때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에 선정이 되고 수료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수료 과목도 재창업, 교육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네. 첫 번째 조건이 이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다시 이 사업을 창업을 했는데 이 창업한 기업의 업력이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넘어가면 신청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는 이제 폐업을 한 기업의 이력이 있어야 되는데 폐업을 한 기업이 본인이 직접 대표이사로 근무를 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폐업 기업의 업종이 국가에서 준하는 융자 지원 대상 업종이어야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부합되지 않으면 역시 폐업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네. 마지막은 폐업한 기업이 매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단 폐업을 한 기업이 업력이 3년이 넘어가면 매출이 없어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모두 부합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네요. 모두 부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청이 좀 어렵다라는 점 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이것도 그 장애인 기업 자금과 같이 빠르게 손이 됐죠. 대표님이 나이가 만 39세 이하 준하는 청년 대표님이거나 네. 아니면 4대 보험 가입한 직원 중에서 청년 직원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은 이것도 상대평가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매출도 없고 고용만 있다고 하거나 본인 대표님도 내가 뭐 2023년도 1월 1일 창업을 했는데 나 청년이야 신청하면 좀 나오겠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고용을 본다라는 내용이죠. 다음은 이제 여섯 번째 대한대출인데요. 대한대출은 이제 2022년 하반기부터 고금리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나온 상품인데 소공인에서는 좀 이렇게 대한대출 상품이 처음 나왔습니다. 올해 대한대출의 기준 첫 번째는 딱 한 가지 조건만 부합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로 받은 대출만 가능하다. 두 번째는 사업자로 받은 대출의 그 금리가 7% 이상이면 4.5% 고정금리로 대한대출을 주고 있습니다. 네네. 한도는 7천만 원에서 1억 원인데 보통 이제 기업 대표님들이 개인으로 받으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개인 대출만 있고 사업 대출이 없으면 신청할 수가 없다. 다음 일곱 번째는 가장 이슈가 많은 올해 소공인 특허 자금입니다. 네네. 소공인 특허가 지금 직접 대출에서 대리 대출로 자금이 바뀌었는데요. 기존 거는 직접 대출로 유지해서 가고요. 올해부터는 추가로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 봤더니 소공인 거를 상환을 하면서 네. 우리가 기금과 재단에서 대리 대출로 보증서를 줘서 진행을 하면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 상황 능력을 봅니다. 대리 대출 어디서 평가한다고요? 팀장님? 대리대출이 은행에서요? 은행에서 하는데 그 전심사가 재단과 기금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소공인 특허로 1억 원 쓰고 있고 재단에서 1억 원 쓰고 있으면 재단 쓰고 있는 게 합산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꼭 놓치면 안 되실 것 같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여덟 번째, 혁신성장 자금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설비를 도입을 한 기업 아니면은 스마트 기업, 쉽게 말해서 온라인 투자상 거래 이런 쪽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유효하게 풀어졌습니다.
조건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출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네. 신청 가능하고요. 2년 연속으로 매출이 10% 이상 성장했으면 역시 신청할 수 있고요. 네. 요건 전과 같은데 스마트 공장을 또 도입을 하고 있으면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고, 강한 소상공인이나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에 해당돼서 인증서가 있으면 이 역시 혁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네. 일반형도 생겼는데요. 일반형은 스마트 기술과 온라인을 활용을 하고 있는 기업일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고, 스마트 이 혁신 자금은 항상 있었던 게 100년 소고기, 100년 네. 가게 인증을 받은 기업 역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의 수료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자금 역시 신청할 수 있고 가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거는 수출은 좀 어렵고 2년 연속 성장을 하면 더 쉽겠지만 제일 쉬운 건 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수료를 하는 게 제일 빨라 보입니다. 다음 이제 9번째인데요. 민간 투자 연계형 지원자금입니다. 지원자금도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정된 운영기간을 통해 투자를 받은 기업한테 5배까지 지원해준 자금. 쉽게 말해서 소공인에서 너는 투자를 받을 만한 기업이 선정된 기업한테 네. 받아야 지원해주는 그렇죠. 시스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금 받기가 어렵다. 네. 이 조건이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 신청 접수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딱 들어보니까 정말 많네요.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고 하나하나 좀 점검이 좀 네네.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장애인 기업 같은 네네. 경우, 뭐 장애인 확인서, 네네. 장애인 기업 확인서나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아예 그냥 업종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 업종도 따로 있나요? 사치, 네. 도박, 뭐 향락업, 부동산, 보건업까지. 네. 보건업 코드가 이제 86개에 해당되는 코드이긴 한데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 신청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안 되는 업종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마지막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어떤 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네네.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달 마지막 달 또는 이제 소공인이나 다른 기관에 직접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장애인 기업 자금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청년 고용 연계 자금 이 두 가지 자금은 너무 쉽잖아요. 장애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고 네. 청년에 해당만 되면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하루 만에 마감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열린 당일날 신청을 해야 돼요. 네. 열린 당일날 하루 동안 열려 있다 보니까 그 하루 안에만 신청하면 되는데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6시 이후에 마감되는 것도 가끔 있었습니다. 네. 18시죠. 18시 이전으로 좀 신청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 영상 다음으로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영상들 그것도 함께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영상 같이 참고하셔서 기업이 성장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